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은퇴자들의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은퇴 후를 고려해서 전원주택지, 토지를 좀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방송에서 은퇴 후에 전원택지를 구입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원생활에 대한 것들,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을 많은 방송을 할 것 같아요. 많이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가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자, 그것을 방송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시고 은퇴 후에 어떤 그 전원생활, 자, 그런 것을 계획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의 남자 그런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로망이. 자, 그 로망이 왜 있는가는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원생활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무작정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은퇴할 줄은 몰라요. 제 직업에는 별로 정년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도 빨리 일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정리를 해서 제가 전원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전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자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니까 투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투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직업에 얽매이지 않는 거니까 저로서는 전원 생활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지금 뭐냐면, 일단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연 그 플랜을 세워야 돼요. 나는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것인가? 나는 언제 은퇴할 것인가? 자, 그 시기적인 문제, 자, 그것도 중요하고, 자, 두 번째로 나 혼자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그 와이프와 같이 갈 것인가? 나의 가족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같이 있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놓고 둘이 전원생활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대학생 아니면 애들이 다 성년이 돼서 각자 생활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상관은 없는 거고, 자, 그 가족 간의 어떤 의사 합의, 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거 정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라.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업을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원생활을 해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문제와 벌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제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다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훨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최소한의 그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전원주택지의 선택, 자,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일과 전원생활을 이제 겸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지가 이제 지리산 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통영 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강원도 산골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를 좀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경우가 여러분의 경우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점을 판단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부분은 이제 단절을 시킬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니까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직장에 어디에서 출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주식 전업 투자자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제가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부분은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는 저희 와이프가 또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는 안 들어가요. 혼자는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고 세종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지리산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지리산으로는 갈 수가 없죠. 직장은 예를 들어 와이프가 근무하는 곳은 세종이니까 세종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공주, 예를 들어서 세종은 비싸니까 공주 정도. 자, 그렇게 저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은퇴 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설프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그냥 최소한의 은퇴 후에 일을 안 하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살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최소한의 자금으로 자급자족하시면서 사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은퇴 후에도 나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에서 전원주택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된다. 양평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양평하고 서울하고는 좀 가깝지 않습니까?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완전히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연인으로 살 것인가. 자, 그 구분을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자산 상황을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에 있던 자산들을 다 정리하고 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최소한의 자금으로 먹고 살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짜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 조그만 거 산다든지 또는 뭐 상가를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월세 수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 들어가서 그 월세 수입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연금하고 오피스텔 그 월세 수입하고 뭐 상가 월세 수입하고 아니면 아파트 월세를 주든지.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그 시골에 귀촌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플랜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수준을 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도시에서 누렸던 그 생활 수준을 농촌 가서 다른 소득이죠. 다른 도시에 있을 때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니까 그 적어진 소득으로 똑같은 그 생활 수준을 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시에서 시골로 옮겼을 때는 얼마나 많이 줄이고 그 월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가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저는 와이프도 지금 뭐 부동산에서 일하고 뭐 저도 이제 뭐 들어가도 어떤 그 투자자로서 계속 일을 하고 그 소득적인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이제 저는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지리산이나 뭐 그런 곳으로 가고 싶지만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완전히 와이프하고 저하고 은퇴를 한다. 현업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다 놓고 그냥 지리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정리하자. 자, 그래야 이제 그것이 정해져야 어디로 갈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해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전원주택 생활을 고민하시면 이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도 더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고민을 하시고 해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취향. 자,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원주택 택지 이렇게 잘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산 밑에 잘 진 주택. 자, 그분들은 가면 이게 뭐 주말에만 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그분들은 그냥 그 소소하게 전원주택을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냥 앞에서 텃밭 정도 갈고 뭐 잔디나 깎고 뭐 애완동물 키우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임야를 사가지고 임야를 개발해서 거기에 관사를 짓고 거기서 뭐 벌목도 하고 감벌도 하고 그러신 분, 그리고 막 거기서 조경도 꾸미고 거기서 캠핑장도 만들고 뭐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 산 속에서 그 자연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그 노동을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액티브한 움직임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조용한 시골 주택에서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좀 저렴한 임야를 많이 사서 자 거기서 뭐 소득 창출도 하고 감벌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조경도 만들고 나의 정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자, 이제 그런 선택을 좀 해야 돼요. 그건 뭐 사람에 따라 틀린 거니까 각자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독서와 명상 그리고 뭐 여행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땅을 보러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전원주택지를, 시골주택이죠. 전원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뭐 시골에 좋은 그 전원주택을 지었더라고요. 그 내과도 흐르고. 자, 근데 그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캠핑카가 있어요. 캠핑카가. 저도 이제 나중에 캠핑카를 사서 캠핑 여행을 할 계획이 있어요. 버킷리스트에 있는 건데, 그분을 보면서 저게 내 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세종의 문화를 누리고 그 상권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말 되면 캠핑카 타고 가고 여행을 가고, 자, 그리고 평소에도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시고 아주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그런 것을 미리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노동하는 것을 뭐 채소 키우는 것도 싫고 그거 사실 귀찮거든요. 근데 그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아요. 이 때 앞에서 호미 들고 뭐 채소 키우고 뭐 흙 파고 그러보세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조금만 텃밭이면 모를까. 자, 그런데 막상 또 시골에 가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시골에 살다 보면 그 마당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자라고,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줄 수도 있어요. 뭐 곤충도 많이 나오고. 자, 이제 그런 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공기 좋은 데서 그냥 이렇게 독서와 명상으로 조용히 살다, 여행을 다니면서 산다. 나는 좀 액티비티하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좀 결정을 해야 주거 스타일, 자기에게 맞는 집의 형태가 골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하셔라. 자,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이제 갈 지역을 정해야 돼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면 뭐 그 인근의 지역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일자리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완전한 전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이제 그 지역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보니까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이고, 강을 위주로 그 뒤에 산도 있고 강이 있는 곳이 있어요. 뷰가 좋은 곳이. 산만 있는 곳고 한거 계곡이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깊은 산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데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하니까 자, 그냥 집값도 싸고 싸잖아요. 산 쪽이. 그러나 이제 강 쪽은 강 뷰가 보면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강과 산이 또 적절하게 있는 건지, 자,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기가 산의 체질이 맞는지 강의 체질이 맞는지, 그리고 또 자기의 자금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비교적 강이 보이는 곳은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향을 파악하고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로 갈지 아니면 저 남해로 갈지 거창으로 갈지 이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금수강단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 많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많은 인터넷 조사를 하고 인터넷 자료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자, 보면서 이제 일단 지역을 좁혀야 돼요. 계속 지역을 좁혀가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나는 경상도로 간다. 나는 전라도로 간다. 나는 강원도로 간다. 그럼 강원도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계속 좁혀 들어가야 돼요.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강원도 봤다, 전라도 봤다, 경상도 봤다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시간과 돈을 절약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걸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강원도 갔다 전라도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체력도 안 되고. 가능한 한 내가 이 손품 받아서 가능한 한 다 조사한 다음에 최소한의 발품을 받아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산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 전원주택지로 갈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액티비티함, 말 그대로 체력도 되고 노동을 즐기시는 분, 자연 속에서 그런 분들이 가면 돼요. 뭐 벌초할 것도 많고 벌목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조용한 전원주택지로 가겠다, 시골주택으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조용한 전원주택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해발 고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고도에 따라 어떤 모기가 700인가요? 900고도가 넘으면 모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해발 고도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나중에 좁혀 들어갈 때는 해발 고도 몇 미터 이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갖고 찾아요. 나는 해발고도 높은 곳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낮은 지역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먼저 자신의 체력과 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총괄적인 얘기니까 얘기가 좀 많아요. 이게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면 이게 할 얘기가 많겠죠. 자, 그러면 이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 막연히 전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들어가서 뭐 한 달, 두 달, 뭐 반년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막
정말 자기가 어떤 계획이 없이 들어가면 한 반년 살다가 1년 살다가 그냥 지루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전원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내 몸이 죽겠는데. 자, 실제로 전원생활에서 그 좋은 공기 산속에서 진짜 산속에 산 깊은 곳에 가면 그것 자체가 그냥 그 산 공기로 내 몸을 샤워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악화된 분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너무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회복력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중장기 계획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떠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원주택을 접근할 때는 막연한 로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막연한 로망이 뭐냐면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60이라고 보면 그냥 한 55세까지 그냥 너무 바쁘게 먹고 사는데, 가족 부양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모르고 달려왔잖아요. 자, 달려와서 보니까 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회의를 하게 되고, 나의 삶을 좀 만들어보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보자, 그런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전원주택에 들어와요. 자,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나름대로의 계획, 뭐 취미가 있어야 돼요. 뭐 요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요가 또 열심히 해주고, 뭐 몸을 만드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만 살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전국의 중간 유치에 만들어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행을 만들고, 그런 그 취미와 어떤 경제 생활, 뭐 굳이 얘기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독서를 좋아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뭔가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은퇴가 들어도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원주택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런 것도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원주택 들어가서 블로그도 하고 일도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요즘 1인 지식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원주택 들어가서 요즘 그 유튜브 많이 찍잖아요. 그죠? 유튜브 많이 찍어서 그게 굉장히 또 구독자가 많아요. 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많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동산보다 더 많아요. 이게 부동산은 일종의 재테크다 보니까 재테크에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가 많잖은데, 거기는 구독수도 많아요. 내용은 맨날 똑같은데, 그 내용이죠. 전원생활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다 그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안을 삼는 거야. 힐링을 하는 거야.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유튜브를 찍든지 뭔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게 일을 하는 게 재밌다. 일을 하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짧게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전원주택지나 집을 질 토지를 한번 구하러 다니시면, 생각보다 땅값이 이렇게 비쌌어? 무슨 시골 땅이 50만 원에 30-40만 원에, 여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상하신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그런 데는. 예? 무슨 시골 땅 산 밑에 밭이 200만 원 달러,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역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호화 전원주택을 짓는 거고, 땅값은 천차만별이고 자신의 수준에 이렇게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춰서 하는 건 되는 거고, 첫 번째로 이 전원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경공매를 이용해요. 금매를 이용해요. 금매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경공매를 이용하라. 경공매를 이용하면 최소 70%, 최대 한 60%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30%에서 60% 정도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경공매를 이용하면. 물론 자기한테 맞는 땅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경쟁률이 셀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두고 계속 경공매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을 보러 다니면, 집이나 땅을 보러 다니면 굉장히 비싸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사시던 분들이 그 땅에다가 땅은 뭐 본인들은 옛날에 싸게 샀겠지만 집은 비싸게 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 조경을 넣고 얼마나 많이 가꿨겠어요, 정성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비싸게 내놔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서 적정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조금 더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A급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자, 탁월한 것이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자, 그런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안 돼요. 그 가격에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서 그 가격이 이제 깎여 나가는 거죠. 좀 낮아지면 그게 좀 거래가 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대체로 다 비싸다. 그리고 그 한번 이렇게 전원주택지를 한번 찾으러 돌아다니시면 이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다 차지하고 있다. 뭐 세상에 그 강이 보이고 산이 좋고 뭐 그런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산은 넓어도 그 좋은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이미 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비싸게 사든지 아니면 금매가 나오면 사든지 경공매로 나오면 사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시장 가격대로 사면 제가 보기엔 거의 호갱이다. 너무 내놓게 비싸게 내놓. 그분들은 자기가 그 생전에 가꾼 땅들이니까 뭐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비싸게 내놓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거래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 전원주택은 한번 져놓으면은 짓고 팔려면은 이게 잘 팔리질 않아요, 사실. 않다 보니까 그 뒤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비싸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적정 가격이 되면 사셔도 돼요. 뭐 내가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돈을 뭐 죽을 때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투자도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주택연금으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1가구 1주택 뭐 2주택까지도 가능하니까. 저는 주택연금으로 넣으면 그 주택연금 넣어놓고 평생 거기서 그냥 국가로부터 연금 받아서 사는 것도 방법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내가 좋은 주택이 있으면 적정 가격, 싼 가격에 사서 주택연금을 들고 그래서 연금 받아서 노후에 행복하게 사셔라. 이게 그래요. 저는 나이가 들면 제가 이제 자꾸 그 전원주택으로 저도 이제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요. 나이가 막 85살 들면 이게 몸이 좀 새해지잖아요. 눈도 퀭해지고. 자, 그리고 뭐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래요. 일종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괜히 민폐 같아서 나이 들면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대 가용 가능한 예산을 정해놓고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금액을 일단 정해놓고 거기서 딱 정해놓고 금액을 오버하는 건 절대 사지 마시고 그 금액 한에서 자기에게 맞는 조건의 집들이 나오면 옆에 그 주변 주택 그 거래 시세를 보고 이 정도 싸다 생각하면 사셔가지고 주택연금으로 돌리셔서 연금 받으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식들 그런데 오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거주지를 골라야 돼요. 요즘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그 서유럽에서 막 그 물난리 나고 뭐 난리잖아요. 그 서유럽에서 물난리 그렇게 난 적이 없어요. 그게 다 그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배출.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 아니에요? 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제 물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물벼락이 떨어지고 그 물벼락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냥 작년에도 펜션 하나 묻혔잖아요. 자, 그렇듯이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철저히 골라라. 예를 들어서 저수지 바로 밑에 집은 안 좋겠죠. 그 저수지가 물이 많이 와서 뚝방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잠자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산 밑에도 너무 경사지가 경사각도 급격하거나 또는 나무가 너무 없거나 뭐 그런 지역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가셔야 돼요. 앞으로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제가 이제 전원주택 생활로 들어가는 것은 낯선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존의 생활을 하면서 나이 은퇴 전까지 막 빠르게 긴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이 사회가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자, 그리고 가족들 부양한다는 압박감에 살았는데 자, 그런 시간을 단절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가 되고 싶은 거고,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고, 나는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다. 낯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낯선 시간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원생활이라는 건. 저는 제가 한번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젊은 나이에 뭐 이거 뭐 경험이라고 할 건 없고, 어쨌든 짧게는 뭐 한 3개월, 뭐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젊은 시절에 이미 그 전원 라이프를 경험을 했는데, 저는 체질에 맞더라고요. 저는 체질에 굉장히 맞았어요. 이 사고하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데 들어가서 자연을 보면서 걷고 길을 걷고 얼마나 좋아요. 논길을 걷거나 산길을 걷거나 그 사람들이 없는 곳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서 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돗개도 만나고, 그래서 진돗개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던져주고,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 닭도 보고, 그 벌 양봉 하시는 분들도 보고, 저는 그런 게 체질에 맞더라는 거예요, 맞더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자, 그런 게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현실에서 못 느끼는 낯선 시간이에요. 빠른 시간이 아니고 느린 시간이죠. 어떤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 느려지는 템포가 저에게는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위해서도 가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세종으로 내려온 것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온 것도 어떤 전원 라이프를 꿈꿨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 세종은 어반 시티잖아요. 이 전원 생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상권이 잘 돼 있는 컴팩트한 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1단계로 서울에 계신 분들 은퇴하고, 뭐 여기 자식들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이 세종으로 집값이 좀 비싸지긴 했는데, 뭐 서울보단 싸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제가 세종에 살면서도 더 시골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금강변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전원적이에요. 뭐 뷰도 좋고 만족스럽지만 이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이 집 앞에 내 주위에 숲이 없잖아요. 아파트의 콘크리트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활을 다 겸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일주일에 최소한 뭐 3일 내지 4일은 시골 들어가서 닭도 키우고, 진돗개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텃밭도 조금 갈고, 독서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명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생활과는 또 끊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직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낯선 시간에서의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낯선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전원 생활에서 행복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자,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